안녕하십니까, 강 선생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주요 사항들을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후다닥 분석해서 좀 영상 업로드 하려고 가져왔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에 다운받는 링크 같이 얹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과 전형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 큰 틀에서는 사실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보시게 되면 최저 등급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개 영역 합해서 5등급, 한국사 5등급, 그리고 전형 방법 또한 교과 성적 70%, 그리고 종합평가 30%.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형태를 30% 정도 차용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게 진로 과목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시켜서 성적을 반영해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석차 3등급 성취도 A의 경우는 상위 성적인 성취도 A를 1등급으로 반영해서 교과를 반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계열별로 학생부 교과를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진로 과목 성취도를 이제 등급제로 만드는 거는 이제 가천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작년 전형처럼 진로 과목을 A, B, C 요 과목들을 등급제로 환산을 해서 뭐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고 현 고2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재수하거나 혹은 사무소에서 지원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인데 작년 저번 교육과정은 1에서 9등급제 내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1에서 5등급 교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 체계가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재수와 삼수할 때 지원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현역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내신 등급 체계를 조금 보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교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그래도 보정하지 않는 학교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수나 삼수하는 학생들이 정시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현역 학생들이 조금 경쟁하기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사실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사탐론 해가지고 이과 학생들도 사탐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상할 것도 없는 변화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게 될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변화가 많아요. 첫 번째로 서류형이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류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도 탐구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 주도 활동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형은 최저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 듣자마자 자사특무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대상자를 늘려서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면접 대상자를 늘린다는 건요.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떨어뜨리겠다. 어느 정도 1차 합격자들을 더 많이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진학지도 부담이 완화가 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류가 붙었으면 면접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고 서류를 어떤 식으로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유전공 보게 되면 이 과목 자체가 뭘 이수해야 되는지 요거를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고교 학점제의 진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인문계열이라든지 자율전공은 어떤 학과를 정해서 생기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된 컨셉에 맞게 그거에 맞게 과목을 들어주는 거 요게 조금 앞으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 과목
이수권장이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꾸려와라 요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다는 요런 자유도가 높은 입시는 학생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과목 선택을 아무렇게나 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디자인한 대로 내가 활동을 해가고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무언가를 했는지 요거를 조금 더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정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 수능형과 수능 플러스 학생부형으로 이원화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랑 학령 인구가 맞물려서 학생 뽑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1년이 텀인데 이 학생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교과 전형이라든지 정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았더니 점수 맞춰서 들어온 학생들은 또 다시 다른 학교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제도를 변경해서 어느 정도 이 계열 안에서는 준비한 학생들을 뽑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가 필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출결이나 봉사 시간을 평가에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생기부도 그렇고 정시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하려면 뭐 하나 비중을 높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시이기 때문에 뭐 생활기록부 30%씩 넣고 이런 거는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겁니다. 인서울에 이제 정시로 모집하는 비율이 대략 수시 60%, 정시 4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 전형에서 수능형으로 30% 뽑고 수능 플러스 학생부형으로 70% 뽑으면은 이거 생각보다 학생부를 보는 게 대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40% 수준에서 여기서 30%를 수능형으로 뽑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00명 중에 12명 뽑는 거면은 지금보다는 비중이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경쟁이 좀 더 많이 심화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능은 되게 학교마다 좀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합격의 당락이 갈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뭐 1의 자리 숫자라든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를 이 학생부 교과, 비교과에서 갈라낼 수가 있다, 변별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부만 잘해서 수능만 조금 잘 봐서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같은 계열 정도는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 물론 중도 이탈률 감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렇게 참고하시는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대학 가기가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령 인구가 줄어서 대학 가기가 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인서울은 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지금 정시 100%로 뽑는 비율 줄어들고 학생부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학생부에 강점이 없는 학생들은 수능형으로 몰리게 되는데 수능에서도 점수 잘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인서울은 가기 더 어려워졌고 지방 사립대는 가기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입시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원서 쓸 때 돼가지고 여태 한 거 쭉 나열해놓고 좋은 방향으로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게 조금 강점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변화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시에서 종합전형의 요소를 활용하는 학교는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목 선택이 어렵다면 진짜 해보고 싶은 과목들 해보고 자유전공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권에서는 이제 정시에서 종합전형의 요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100% 수능으로 뽑는 전형은 모의고사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수시나 정시 공통적으로 이 절대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경우는 뭐 과학 탐구 2 그리고 뭐 진로 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A, B, C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A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면 학교에서 A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여지가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변별력이 또 없어져요. A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각 랭크별 퍼센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관리한 포인트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주는지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현장에서의 고민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는 대로 내신을 잘 준비하시는 게 저는 답이 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가 되든 다른 대학교에서 종합전형, 뭐 교과전형, 뭐 정시 다 이게 변화가 있다고는 해도 여기서 바뀌지 않은 거는 내신밖에 없어요. 물론 네오르네상스의 서류형은 뭐 조금 낮아도 생기부와 최저를 커버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눈에 띌 정도로 팍 내려간 학생들을 생기부만 줬다고 뽑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낮아도 생기부와 최저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은 아직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경희대가 결국에는 뭐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저는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상당히 합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정시 100%도 있고 정시에 생기부를 넣는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학교는 어떻게 발표할지 잘 모르겠지만 종합전형이든 정시전형이든 이렇게 종합전형에서도 서류형의 최저 등급 넣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정시 성적 100% 혹은 정시 성적에 생기부 넣고 이런 식으로 전형을 다변화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경희대를 필두로 여러 이제 학교들에서 시행 계획이 나올 거니까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 나오게 되면 또 제가 분석을 해서 유튜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